여러분이 숙제만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숙제를 하기 위해서 책을 꺼내는 과정에서 복습이 될 거잖아요. 개념 복습이. 그걸 하라고 내드리는 거니까 성적도 당연히 안 했겠죠. 그죠? 축구하느라 바빴을 거니까. 오늘도 축구 때문에 3시에 수업을 못 오시나요? 사커야 사커? 프로 사커? 아니죠. 자 그럼 빠르게 보면서 수업 시간에 같이 따라서 합시다. 자 그럼 21쪽 어서오세요 준혁이. 쭉쭉 가시면 돼요. 자 21쪽 확인하면서 쭉쭉 가보도록 하죠. 자 생물다양성 부분 나와있는 부분인데 21쪽에 3번에 자 생물다양성은 3가지 개념 있었죠? 기억나나요? 외울 거 외워버립시다. 생물다양성 죽일 때 했던 것도 나오는 부분인데 생물다양성 뭐뭐 있더라? 환경. 환경의 다양성. 그러니까 뭐야 그거야. 아 그 땡땡땡 다양성이잖아. 생태계 다양성. 그죠? 생태계 다양성. 그 환경 안에 살고 있는 생물 종도 다양해야 되지 않나? 그죠? 자, 쥐가 한 종만 있는 게 아니라 쥐 종이 여러 종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토끼가 한 종만 있는 게 아니라 토끼 종도 여러 개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토끼 종이 여러 개 있더라 뭐야 그거? 종다양성. 그렇지. 그리고 같은 한 종 내에서도 정보를 다양하게, 유전 정보가 다양하게 존재해야 달라진 환경에 적응이 유리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 변이. 유전자 다양성. 그래, 변이는 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거고 유전자가 다양하니까 그렇게 적응이 가능하다. 그게 생물 다양성이었었죠? 그죠? 3가지. 자, 그래서 3번에 보니까 가가 생태계 다양성, 환경이 여러 개니까. 그죠? 나가 뭐예요? 종 다양성, 다가 유전적 다양성. 맞죠? 자, 그 다음에 4번. 다 OX 문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생물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종이 출현하여 오늘날과 같이 생물종이 다양해졌다. 네, 맞아요. 환경 변화가 다양하게 존재했었고 그 다양한 환경에서 적응 가능한, 그죠? 적응 가능한 그 새로운 종들이 출현이 됐고 거기서 진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옵니다.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환경이 급격히 변화했을 때 적응하여 살아남는 개체가 있을 가능성이 끝까지, 한국말은 끝까지 높아요, 낮아요? 높아요. 높죠. 낮은 게 아니라 높습니다. 그래서 X. 자, 일정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종이 수가 많을수록 생물종의 분포 비율이 고를수록 생물의 다양성은 높더라. 맞죠? 그죠? 고르기까지 고려해야 되더라. 그죠? 그래서 종 다양성은 균등도와 풍부도와 종 균등도. 꼭 기억합시다. 풍부도와 종 균등도까지를 고려하여 종수가 똑같이 4종 있는데 그 4종들이 골고루 있는 것이 가장 종 다양성이 더 높은 집단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뒤에 문제 풀 때도 나오니까. 어떤 생태계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를 어떤 서식지에 서식하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잖아. 그지? 그럼 서식지가 다양한다 이거 아니죠. 국어를 잘 파악해야죠. 서식지가 다양한 게 아니라 종의 다양한 정도니까 종 다양성. 그죠? 그래서 X죠. 생태계 다양성이 아니고 종 다양성이라 해야 되니까. 이해되고 있습니까? 종 다양성의 개념, 생태계 다양성의 개념들 잘 판단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생물 다양성의 보존 방안의 예를 몇 가지 써보세요. 2가지 이상 써보세요 라고 했는데 일단은 여러 설명들이 여러분 21조 위에 나와 있긴 해. 그죠? 그러니까 서식지를 완전히 다 갈아엎어서 새로운 생태계를 아예 파괴시켜버릴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보존하면서. 그죠? 생태 통로도 만들고, 생태 통로 되게 중요합니다. 뒤에 문제 풀다가 나옵니다. 자, 거기 21조 오른쪽 위에 보면 서식지 단편화와 생물 다양성에서 오른쪽에 좀 나와 있는 그림 나오죠. 그죠? 네, 서식지 단편화라고 하는 게 큰 넓은 서식지를 반으로 뽀갠 거야. 서식지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건 이 서식지 전체를 다 여기다 아파트 세우고, 그죠? 뭐 다 세워서 이 서식지를 아예 그냥 건물을 만들고 해서 아예 없애버리는 걸 서식지를 아예 파편시켜버린 거고, 서식지를 단편화시킨 건 이렇게 2개로 뽀갠 거지. 그러면 2개로 뽀갰기 때문에 어차피 서식지가 존재하긴 한데 표면적으로 훨씬 더 넓어진 형태니까 그래도 뭐 또이또이 비슷하게 좋은 거 아닐까요? 그죠? 완전 훼손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도 가운데 부분에 해당하는 종이, 그지? 갑자기 내가 살고 있었었는데 나 이제 이사 계획이야, 재개발 예정이야, 너네 이사 가야 돼, 이렇게 예고 없이 들어가는 거잖아,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가운데 생물종의 종 다양성이 아예 없어지게 되면 그게 연쇄적으로 먹이 사슬에 의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죠. 그 종을 먹고 사는 상위 영양닭애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연결되게끔 해주는, 이렇게 이 2개의 서식지를 연결해주는 이런 걸 생태 통로라고 합니다. 우리가 뭘 만들 때도, 터널을 만들 때도 생태 통로 같은 그 위의 공간을 그대로
잔존하게끔 하면서 가운데 터널만 만들게끔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생태 통로라고 하는 것들도 이런 생물 다양성 보존 방안에 필요한 얘들아 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류 두 가지만 썰었는데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 환경 오염의 뭐 방지나 그지 생태 통로의 설치나 그지 그다음에 외래 생물종의 도입을 조금 안 하게끔 한달지 그지 이런 종류들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생태 통로 설치 등등. 자 넘겨서 24쪽에 1번에서부터 26쪽까지 답을 한쪽별로 제가 불러드릴게요. 모두 다 숙제를 해왔다는 전제로 쪽별로 설명을 이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틀린 거 위주로만 설명할게요. 자, 일단 1번에 몇 번이겠어요, 얘들아? 1번에 몇 번? 변이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1번에 3번? 자, 비유전적 변이는 환경에 영향을 나타난다. 비유전적 변이는. 너 3시 타임 아니었어? 수학이 3시 일요일 날은 수학이었어. 뭐라고? 일요일 날은 수학. 일요일은 항상 1시 반이야? 그러면? 토요일만 3시고? 진도가 알겠어. 일단 같은 선생님만 들어가시게끔 할 거니까. 자, 그럼 빨리 와야지, 이 새끼야, 진짜. 안 먹었어요. 너 지금 역화되고 있네, 진짜. 선생님, 제가요. 다행이네, 친구가 일요일에 볼 수 있어서. 아니 그거 말고 갑자기? 아니 수업과 관련된 거야? 아니지? 네. 네, 쉬는 시간에 얘기해서요. 네, 알겠어요. 자, 네. 너 때문에 지금 수업 흐름이 진짜 빨리 잘생긴 오빠 오늘 앉으세요. 네. 24쪽 하고 있어. 24쪽에 1번이요. 자, 1번에 변이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것 했는데, 자, 보니까 3번은요, 어떤 친구가 3번이라고 얘기해줬는데, 비유전적 변이는 환경에 영향을 나타난다. 비유전적 변이가 뭐야? 그거 내가 성형한 거, 그치? 성형한 거니까 환경에 영향. 내가 후천적으로 뭔가 환경적 정보를 위해서 내가 변화를 시킨 거잖아. 그치? 비유전적 변이는. 그러니까 맞죠. 맞는 표현이야. 3번은 맞는 표현이고 4번 읽어볼게. 유전적 변이와 비유전적 변이 모두 형질이 자손에게 유전된다. 맞을까? 아니요. 아니죠. 내가 성형수술 했어요. 그래서 한예슬도 모를 수 있겠구나. 내가 누가 제일 이쁠까 요즘? 다 개인의 차이가 있어서 겁나 이뻤었다라고 하자. 근데 그래 저렇게 비웃죠. 근데 혹시 아유, 내가 자식을 낳으면 이 내 음. 자식이 그 이쁜 성형한 얼굴과 똑같이 태어나지 않잖아. 절대 안 태어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보통 성형 미인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건 이세를 보면 알잖아. 이세를. 그래서 일단 1번에 4번이야. 예. 비유전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비유전적 변이는 내가 성형을 해가지고 그 성형된 획득된 형질이 그 다음 세대에게 유전이 되냐? 안 된다. 그래서 답 4번이고요. 유전된다라고 했으니까. 24쪽에 2번 변이의 예로 옳은 거 물어봤습니다. 무당벌레와 딱지 날개 무늬의 색이 다양하다. 자, 무당벌레의 딱지 날개 무늬와 색깔이 다양한 건 이건 유전적 변이죠. 그죠? 유전자 차이. 호랑나비 날개 무늬와 색깔 다양하다. 그것도 유전자 차이 변이죠. 그죠? 형질의 차이니까 표본과 호랑이의 모습과 터무니가 조금씩 다르다. 자, 얘를 변이라고 볼 수 있을까? 다른 종. 같은 종 내에서의 어떤 개체의 차이를 우린 그걸 변이라고 해. 같은 종 내에서. 근데 당연히 표본과 호랑이는 그저 같은 종이 아니니까 너 땡. 답은 몇 번? 4번. 3번. 변이와 자연 선택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했습니다. 환경 변화는 자연 선택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환경 변화는 자연 선택에 영향을 미치죠. 환경이 달라지면 그 달라진 환경에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으루가 다 죽은 환경이었어. 그럼 거기서는 검은색 나방이 날개 색깔이 시커머니까 포시지에 눈에 안 띄잖아. 살아남을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지유류가 하얗게 존재했을 때는 흰 나방의 개체수만 더 존재할 수 있었잖아. 그치? 왜 포시자의 눈에 흰색 나방이 오히려 더 눈에 안 튈 거니까. 그래서 환경 변화가 자연 선택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은 맞죠? 답은 4번. 그쵸? 자, 4번 볼게요. 자, 그림을 처음부터 판단하는 게 되게 중요해. 보니까 지금 꼬부리들이 있어요. 애벌레들이. 초록색인 것과 파란색인 것과 있습니다. 근데 이 꼬부리들이 서로 원래부터 형질이 다양한 변이를 갖고 있는 꼬부리들이 있었던 거죠. 애벌레들이 있었던 거죠. 원래부터 꼬부리의 색깔이 다 달랐으니까. 초록색의 꼬부리가 애벌레 말하는 거야. 초록색에 해당하는 애벌레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초록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그죠? 원래 개체 간의 변이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형질을 갖는 얘네가 있었는데, 두 번째, 당연히 포시자에 먹힐 거야. 포시자에 누가 먹혀? 초록색 이파리에서는 초록색이 눈에 더 안 튀어. 근데 파란색이 눈에 튀어. 눈에 튀는 놈이 포시자에게 먹혀. 그쵸?
그래서 대부분 파란색이 대부분 제거가 됐고 나머지는 초록색만 많이 살아남게 되더라. 자연 선택되더라. 이거죠. 그러면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니은 봐봐. 주어진 환경에서는 니은이 기억보다 생존에 유리하다. 맞아요? 이렇게 수능 문제는 안 나와요. 너무 쉽잖아요. 그죠? 니은이 기억보다 생존에 유리하다. 불리합니다. 오히려 니은이. 눈에 더 잘 튑 거니까. 자, 기억, 니은은 변이가 있죠. 같은 종이라고 했으니까 개체의 색깔의 차이 변이 맞습니다. 기억의 형질은 니은의 형질보다 더 많이 자손에게 전달된다. 기억의 형질이 니은의 형질보다 더 많이 자손에게 전달되겠네. 맞네. 기억, 디귿. 답 3번. 자, 5번. 자, 진화와 자연선택설. 생물의 진화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봅시다 했어요. 생물의 진화에 대해서 옳은 거. 오랜 시간 동안 기억 맞고요. 니은 환경 변화에 적응한 유리한 변이가 자연선택 맞고요. 진화에서 지구 생물종이 더 다양해진 흐름으로 갔어요. 맞습니다. 기니디가 다 맞아요. 답은 5번. 다윈의 자연선택설에 대한 설명. 다윈의 자연선택설 설명하면서 제가 자, 귀납적 방법인지 가설연화적 탐구 방법인지 설명했었죠. 그죠? 다윈의 자연선택설은 귀납적 방법이었어요? 아니면 가설연화적 탐구 방법이었어요? 답이 귀납이죠. 실험 안 했어요. 자, 그래서 쭉 나와 있는 설명들 중에 일단 5번 봐봐요. 많이 사용하는 기간. 이거 멘트 기억하세요. 많이 사용하는 기간은 발달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지지만 사용하지 않은 건 퇴화되더라. 이거 누구 말이야? 내가 쓰면 쓸수록 그게 발달하고 그 발달했던 형질이 그 다음 자손에게 그냥 자연적으로 간대. 가요? 실제? 아니요. 지금 야구 선수 누구냐? 지금 기아 1등. 김도영. 네, 김도영. 네, 김도영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라마르크. 네, 맞아요. 라마르크죠. 김도영 선수가, 그죠? 겁나 막 오른쪽 타자, 겁나 너무 많이 잘해요. 너무 잘해요. 그죠? 네, 얼굴이 밝아졌어요. 너무 잘하는데, 그 너무 잘하는 그 야구 선수가 이제 막 오른손을 너무 잘 써가지고, 오른쪽 근육이 왼쪽 근육보다 더 잘 발달되었어. 저절로. 예를 들어서 근데 결혼을 해서 새끼를 낳는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내미가 오른쪽 근육이 더 많이 두껍게 태어나요? 왼손보다? 태어나자마자? 몰입표.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아요. 형우야 어디 아파요? 괜찮습니까? 네네. 자, 그래서 내가 많이 사용해서 내가 얻어졌던 그 획득된 형질이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자손에게 유전적으로 전달된다고? 안 된다. 근데 이 멘트는 내가 막 노력을 했어. 원래 유전적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막 겁나 노력을 해가지고 막 바꿨다고. 막 바꿨어. 예를 들어서 너네 마이클 잭슨 모르지? 알아요. 마이클 잭슨이 흑인이었어요. 근데 문옥하신 분, 그죠? 그리고 엄청난 그 아티스트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분이 지금 거의 죽음의 여러 이유에 대한 그 가설들 있죠. 이제 돌아가셨는데 성형을 겁나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흑인이었는데 그때는 흑인이 되게 대우를 지금도 물론 힘들긴 하지만 대우를 못 받는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노래를 너무 잘하지만 백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것 때문에 열심히 성형을 했다고. 성형을 하다가 그 중독과 그런 여러 가지 등등등 여러 이유에 의해서 이제 갑자기 이제 자택에서 죽은 채로 발견돼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근데 봐봐 그 마이클 잭슨이 원래부터가 흑인이었는데 노력을 해서 백인이 되게끔 성형을 했다 해 그럼 태어나자마자 다시 백인이 태어나 자식이? 그러진 않잖아. 내가 내 세대에 노력을 통해 얻어냈던 획득 형질은 다음 세대에 안 간다고. 근데 그걸 가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죠.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이 멘트 그대로 안 헷갈리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다윈의 자연선택설에 정반대되는 개념. 그치?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야 얘는. 자, 성재야 거기 5번만 한번 읽어줘봐. 너도 기억할 겸 해서. 자, 6번에 5번 읽어주세요 성재가. 네네네 너요. 네, 이거는 다윈의 자연선택설하고 전혀 상관없다고요. 오케이?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라고 해. 오케이,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답은 6번에 5번. 자, 7번 갈게요. 6번에 5번. 그렇죠. 6번에 5번. 6번 부분 많이 틀렸어요. 기억해두세요. 자, 김도영 씨 그만 생각하시고. 자, 언니 5차전 갔었네. 아닌가? 갔어? 갔지. 울었어요. 울었어. 그 역사적인 순간에 계셨네. 축하드립니다. 네네. 살다 보면 그런 날도 있는 거죠. 아빠 찬스. 아버님이 2시에 폭풍으로 이제 하셔가지고 능력자. 아무튼 부럽습니다. 자, 7번 갈게요. 7번. 다음은 자연선택설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업을 들으라고. 둘이 눈빛 주고받으면서 아래 보지 마시고 찌릿찌릿 너도 앞에 봐. 자, 7번. 가나다라 이렇게 했어. 가나다라. 자, 순서 우리 정민이가 한번 매겨볼까? 갑자기 제가요? 이런 눈빛으로. 제가요 갑자기요? 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일단 가 옆에다가 쓸 거.
개체들 사이에서 먹이나 서식지 등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란다. 뭐야? 생존 경쟁이죠? 네, 생존 경쟁입니다. 다윈의 자연 선택설 중 생존 경쟁이고요. 생물은 주어진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보다 많은 수의 자손을 낳더라. 이때 같은 종의 개체들 사이에서 형질이 조금씩 다르더라. 뭐라고 쓸 수 있겠어요? 이거는 과잉 생산과 개체변. 그죠? 자, 다윈의 자연 선택설 중 과잉 생산되는 과정, 그리고 개체변이가 있는 과정이에요. 과잉 생산과 변이. 적었습니까? 나의 네. 과잉 생산과 변이. 과잉은 생존 경쟁이었고요. 자, 다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더라. 이게 최종적인 자연 선택이죠? 그죠? 나는 뭐겠어요, 서정아? 나는 생존 형태에서 살아남은 개체가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자손에게 전달하며 이 과정이 반복되어 생물이 진화하더라. 유전과 진화입니다. 맨 마지막 과정. 자연 선택된 얘네들끼리 계속 또 생식해서 유전되고 진화되더라. 자, 그렇다면 순서를 정민이가 한번 잡아봤구나. 숙제를 둘이 안 해왔길 때 물어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겠어요? 일단 가일까요, 나일까요? 가을까요? 아, 나니. 가 먼저 해야지. 많이 태어났고 변이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먹이 경쟁을 하니까 나 다음에 가. 됐죠? 나 다음에 가. 자연선택 다. 그리고 라. 답은 4번.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마세요. 자연선택 가정. 다윈의 자연선택설 가정. 자, 8번 갈게요. 그림을 보고 맨 먼저 판단해야 돼. 얘가 라마르크에 대한 건지 다윈에 대한 건지. 첫 번째 다윈. 그림에서 그치? 많은 수 기린이 살아 있었고 기린의 목 길이가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다양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다윈이야. 그쵸? 처음 그림이 목의 길이가 다 짧았다라고 시작하면 그럼 얘는 뭐야? 라마르크의 용물영설이야. 다윈의 자연선택설 그림이야. 이건 선우야. 듣고 있어요? 네. 아니 다윈. 하나중이 축제를 금요일날 했잖아. 대부분 축제를 금요일날 하신 것 같더라. 장덕종은 좀 일찍 하신 것 같고. 저 목요일에 축제를. 했어요. 아 그랬어요. 목금에 이렇게. 무슨 숙제요? 너네 학교 축제. 축제요. 안 들려요? 축제요. 너무 축제. 힘들었어요. 네. 니내 꿈도 어제 그- 뺏어먹었냐. 어제 그래서 하루 쉬었잖아요. 학원도 쉬었잖아요. 잘들 충전하셨겠잖아요. 다른 학원을 가가지고. 그럼 다른 학원에게 뭐라 하시고요. 저희는 쉬어드렸잖아요. 진짜 그치. 그러면 집중을 하셔야죠. 그치. 3시에 축제 떴는데 6시에 집에 들어왔다. 몇 년짜예요? 즐기고 노느라 바쁘 그럼 집에 들어. 내가 너네들 가끔 그 팔로우 되어 있는 애들은 다 스토리 보잖아. 인기쟁이들만. 제가 뭐 때문에 인기쟁이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인기가 너무 이거 많아. 덕분에. 그거 하느라 힘들었겠지. 막 열심히 다 뭐 이렇게 장문의 글을 다 써주고 지금 아, 난리 쌤 났어. 그거는요. 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쌤. 그런 것 좀 하지 마. 시험 기간에 특히 그런 것 좀 하지 마. 막. 시험기가 아닌데. 뭐 이거 안 하면 연쇄적으로 이거 안 하면 뭐 점수 안 나온다니 어쩐데 하고 막 연예인 부르고 뭐 일본 도보까지 뭐 특징 써주기로 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 제발 시험 기간에 좀 하지 좀 마. 아무튼 시간에 이제 시험 기간 곧 시작할 거니까 눌러주시면 제가 장문 써드릴게요. 이상하게 쓸 거잖아. 문체부라 그러구나. 문해 창사부인가 문창부인가? 문체부. 문체부야. 체육을 하는 게 있어 너가? 문해 체육. 축제. 알겠어. 고민해볼게. 너 시간 될 때 고민해볼게. 자, 아무튼 8번. 자, 지금 쭉 되는데 일단 기억 먼저 들어가야죠. 목이 긴 기린이 자연 선택되었다. 니은 변이가 있는 기린사에서 먹이를 보겠는데 맞죠? 경민은 맞겠는데 디귿 맞을까? 아니요. 번식 능력이 설렐 뛰어난 것 같아요. 자손. 여기는 선생님 번식 결국 얘가 살아남으니까 번식 능력이 좋은 거니 한 단계를 더 추론을 해야 하는 건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디귿은 땡 기억만 맞아요. 3번입니다. 자, 9번부터 10번 갈게요. 거의 끝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27쪽은 각자 제가 풀게끔 할 거예요. 자, 9번. 지금 보니까 핀치에 부리 모양이 다 다양한 집단을 갖고 있어서 핀치들이. 근데 그 부리 모양을 다양하게 갖고 있는 얘네들이 원래부터 있었고, 근데 이제 섬에 갔더니 원래 나는 여기 못 먹었다. 원래 나는 여기 먹을 수 있겠다 해서 그 섬에 많이 살아남게끔 되어 있겠지. 먹이 환경 조건에 따라서. 그러면 기억 각 섬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핀치의 부리 모양의 변이가 나타났다. 이거 맞을까 틀릴까? 많은 거. 맞는 말 같지. 그래서 많이 틀려. 자, 봐봐.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핀치의 부리 모양이 원래 타고 태어나기를 딱딱한 부리였어. 근데 그 섬에 날아갔더니 이 딱딱한 부리로는 먹을 수 없을 만한, 그죠? 짧고 딱딱한 부리 모양으로 먹을 수 없는
선인장 같은 것들만 먹을 수 있는 환경이야. 그럼 내가 거기에 먹고 살라고 이 딱딱한 부리를 막 열심히 막 길쭉하게 막 이렇게 막 괄사로 겁나 갈아갖고 막 해갖고 막 이렇게 막 길게 느리 빼가지고 이 선인장에 있는 과즙을 빨아먹고 거기서 막 버티고 살았다? 그렇게 그럴 수도 설명해 봐요. 있죠. 기억은. 그럼 어. 기억해서 그렇게 설명해요. 기억은. 오케이? 성형해갖고 길어졌다? 그래서 먹고 살았다? 나 아니라고. 얘가 날개가 있잖아 어차피. 그럼 내가 일단 단단한 부리 모양을 그대로 사용 가능한 그걸 먹을 수 있는 그냥 그 곳에 다른 곳에 날아가서 거기에 먹이를 따먹으면 되지. 열매를 따먹으면 되지. 굳이 내가 막 연말을 해가지고 막 성형을 해가지고 부리를 길게 빼서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국어적인 문장 문맥을 잘 판단하실 거. 그래서 기억은 아니야. 각 섬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핀치의 부리 모양이 뭔가 앞에 문장은 환경에 적응했다니까 자연 선택설 느낌적인 느낌이 나잖아. 근데 전체를 읽어보면 부리 모양의 변이가 나타나. 그 환경에 연마해가지고 내가 획득해낸 형질에 대한 설명인 거라고. 그 환경에 내가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했던 형질에 대한 설명이니까 다윈의 자연 선택설하고는 맞지 않아. 되겠어요? 자, 니은과 디귿 읽어볼게요. 자연 선택이 일어나는데 먹이가 직접적인 환경 변화. 먹이가 어떤 먹잇감을 주로 갖고 있느냐. 환경 변화가 그지? 환경 조건이 다른 게 직접적 원인이고, 자, 같은 종의 핀치가 오랫동안 각기 다른 환경에 적응하면서 서로 다른 종으로 진화했다. 같은 종의 핀치인데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다른 환경에 적응을 한 거죠. 그래서 모아놓고 보니까 그지? 하나의 섬이 아니라 이 섬, 저 섬, 저 다른 섬 여러 섬들에 나온 얘네들의 핀치라는 종을 다 모아놓고 보니까 이제 부리 모양이 다 다르더라 이거잖아. 그치? 그 환경에 적응 가능한 형태. 그래서 니은, 디귿 둘 다가 다 맞죠. 그죠? 국어적 판단이 되게 중요합니다. 성질 체크하면서 풀고 있지? 체크해야 돼. 자, 그 다음 10번. 이 사례를 바탕으로 오늘날과 같이 생물종이 다양해진 과정을 써봅시다 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쓰실 거예요? 항상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면 서술형을 빼고서 객관식 문제만 푸는 경우도 있어. 안 돼. 논서술형 평가 준비해야 돼. 그래서 형은 어떻게 쓰셨어요? 간단하게 서술을 했는데 두 글자 지나만 썼어요. 그럼 땡! 안 돼요. 서술을 했는데 가렸죠? 안 풀었다는 거죠? 네, 안 풀고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갔어요. 서술을 네, 불러드릴게요. 서술을 하랬는데 안 쓰시면 안 됩니다. 자,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냐. 지구 생태계의 다양한 환경에서 생물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연 선택되었으며, 그죠? 왜? 종이 다양해진 걸 설명해야 되니까. 지구 생태계의 다양한 환경에서 생물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연 선택되었으며, 지구 생태계의 서로 다른 환경, 다양한 환경에서 생물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연 선택되었으며, 지구 생태계의 다양한 환경에서 생물종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연 선택되었으며, 이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현재와 같이 생물종이 다양해졌다. 이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되며, 그죠? 이 과정이 오랫동안 다양하게 반복되며 현재와 같이 생물종이 다양해졌다. 계속 자연 선택이 반복된 거야. 환경이 달라져 또 거기에 적응해. 환경이 달라져 또 거기에 적응해서 살아남는 얘네들만 생식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누적되어서. 그죠? 오케이. 자, 11번.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한 번만 다시 읽어드려요? 네. 자, 지구 생태계의 다양한 환경에서 생물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연 선택되었으며 1번. 이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현재와 같이 생물종이 다양해졌다. 한 번 더요. 한 번 더 해주세요. 뒷부분만 읽어드릴게요. 이 과정이 오랫동안 반복되어 현재와 같이 생물종이 다양해졌다. 앞부분에 죽을래? 갑자기 얘기가 오네요. 선생님이 수업에서 그런 죽을래요? 자, 첫 번째 보여주세요. 지구 생태계의 다양한 환경에서 생물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자연 선택되었으며 여기 네. 됐죠? 자, 그럼 11번 갈게요. 11번은 몇 번? 1번 1번이요. 1번. 네, 맞습니다. 1번. 넘겨봐요. 어렵지 않은 거니까 넘겨볼게요. 자, 저만 너무 블라블라 샬라샬라 얘기한 것 같아서 자, 시간을 드릴게요. 5분 정도 드릴게요. 27쪽 1등급 도전 문제 있죠. 여기는 숙제가 아니었었어요. 5분 안에 풀어주시고요. 아직 숙제를 덜 해오신 인간이 분명 있을 겁니다. 26쪽, 27쪽 검토해주세요. 27쪽 먼저 푸시고요. 숙제는 26쪽까지만이었으니까 방금 간단히 설명해드렸으니까 충분히 그 내용을 근거로 지난주 수업을 안 들으셨던 분들도 방금까지의 설명 내용을 근거로 27쪽 풀 수 있어요.
물어보지 마시고요. 필통을 안 들고 댕겨. 잠깐 쉬었다 하죠. 언니가 주지 말았어야지. 서로 네, 호떡 주라고 먹는 그랬어. 사이야? 네? 호떡을 서로 먹는 사이야? 제가 주라했어요. 제가 뺏었어요. 뭐나. 뺏어 먹고 다 있었다고? 네. 먹으면 끝이지 그냥. 내가 그냥 가져갈 거예요. 한 세입 정도 먹었어요. 아이스티도 다 뺏어먹고. 아니야, 너 내 왜 사이 뺏어먹냐? 닭꼬치도 먹었잖아. 닭꼬치를 그 먹는 그런 이 정도 사이야? 안 줬잖아. 가을밤에 닭꼬치를 나눠 먹는 사이라고? 숙제 때 얼마나 여보야 일어나봐. 힘들었겠지. 쉬어줬잖아 그래서 토요일 막 날. 야, 돈도 안 주고 내 거만 뺏어먹고 1층에서 옷 입고 막 갑자기 옆팔에 얘들아 뛰지 마 며칠 이러면서 입고 뛰지 말라는 말 안 했잖아. 막 음료수 앉아봐요. 갖고 올라가고 못하게 하고 언니 나 왔어요. 네. 앉아봐요. 이거 봐봐요. 쌈박질은 둘이 쉬는 시간에 밖에서 하세요. 잘생겼더라고. 네. 잘생긴 사람을 걔는 좋아합니다. 선을 좋아하진 않겠네. 저 보는 눈이 누구 있잖아요. 좋아해요 저는? 나요? 나 임자 있어. 치즈는 치즈는 진짜 나 임자 야, 있어. 도영이가 그래도 그래서- 돈 좀 야, 시끄러워. 치즈는 진짜 아니 뭔데? 맨날 너를 비웃는 거야. 아니 비우는 게 아니라 그 잘생긴 사람 수비 누구냐고. 잘했어. 연예인. 연구팀에서 수비 아. 개 잘해. 모르구나. 야 오디오 좀 울리는 거 알아? 지금 오디오 울리거든? 나 좀 H.O. 얘기 좀 하자. 네. H.O.T. 혹시 어머님이 그런 세대신가? 아니 선생님이 그런 세대인 거. 아 그래요? 어떻게 잘하지? 참네. 너 나의 각오를 왜 이렇게 나 잘하니? 캔디 노래 하는데 NCT가 그거 해가지고. 단지 너를 사랑해. 그래 알겠어. 자 일단 볼게요. 딴 얘기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우리 지금 30분이 꽉꽉 남았는데 나가도 진도로 더 나갈 수 있어. 자 볼게요. 27쪽에 1번. 자 지금 무당벌레 색과 무늬와 무늬가 다 다르죠. 유전적 다양성이겠네. 그죠? 유전자의 차이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그럼 성재야 1번에 자 변이는 개체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에 영향을 준다. 맞을까 틀릴까? 맞아요. 그죠? 뭔가 정보의 차이는 환경에 적응하는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기억 맞네요. 자, 니은 맞을까요? 네. 니은도 맞죠? 맞아요. 같은 총 내에서. 디귿도 맞을까요? 네. 네. 우리 유성생식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태법 조합을 통해서 다양한 다음 세대 엄마 아빠를 안 닮은 표현이 태어날 수 있으니까 다 맞습니다. 기니디가 다 맞아요. 3번. 저 맞았어요. 5번입니다. 네, 축하해요. 자, 2번 갈게요. 2번 그림 보니까 아예 지금 뭐밖에 없었어? 보라색밖에 없었어. 그러다가 갑자기 누가 태어났어? 갑툭튀로 니은이 태어났어. 이게 뭐야? 첫 번째 그림에서 두 번째 그림으로 가는 과정을 뭐라 그래? 네 글자로. 변이. 돌연변이. 그래, 돌연변이라고 해. 이거 꼭 기억하자고요. 원래 없던 정보가 갑자기 생긴 거야. 그러면 세민아, 첫 번째 그림에서 두 번째 그림으로 가는 과정이 돌연변이었었고 나는 지금 몇 번 하고 있을까? 2번. 네, 2번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항생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했더니 자, 지금 항생제에 대한 저항성이 어느 파란 건 다 뒤져불고 그죠? 살아남은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니은만 살아남아서 자연 선택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답은 기억하고 디귿이 맞죠. 니은 왜 틀렸어? 맞았어요. 네, 축하해요. 니은 왜 틀렸어? 생물 다양성을 감소한 게 아니라 늘어난 거. 그렇지. 증가한 거야. 증가. 자, 그 다음 3번 갈게요. 3번도 예시로 많이 나옵니다. 예시로 많이 나온 거예요. 원래 바나나가 딱딱한 씨, 그러니까 바나나에 지금 현재는 씨가 흔적만 남아있어. 야생종이 아니라 얘를 막 여러 번 교잡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지? 이제 약간 교잡이랑 육종을 통해서 씨가 약화된 가운데 부분이 시커먼시커먼 게 원래 씨가 있던 자리야. 그래서 불임성이, 그러니까 식물 입장에선 그 다음 세대로 씨로 자손을 번식시키기는 어렵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불임성의 자손이, 그 개체가 태어나면 과육은 풍부해서. 동물한테는 유리하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바나나 먹을 때마다 애퇴하고 뱉어내고 애퇴하고 뱉어내고 얼마나 불편하겠니, 수박 먹는 것처럼. 근데 과육도 많고 과즙도 많은 씨가 없는 형태의 품종을 우리가 이제 선호하다 보니까 동일 품종으로 계속 걔네들만 이제 줄기나 뿌리나 이런 것들로 계속 재배를 시킨 거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 종류만 지금 우리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취약한 병해충이랄지 취약한 곰팡이가 만약 이렇게 막 번성을 해버렸어. 그러면
그 씨 없는 바나나라고 하는 우리가 선호하는 그 품종이 거기에 저항할 그 능력을 안 갖고 있을 경우 단일 품종이니까 그럼 다 이제 강화 퍼져서 못 재배가 되는 거고 우린 더 이상 바나나를 먹을 수 없게 되는 거겠지. 즉 아무리 소비자가 한 종류의 품종을 선호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품종 말고도 다른 야생 품종이랄지 이런 것들을 유전적 데이터나 이런 걸 재배를 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주는 문제야. 어떻게 보면 다양성이 확보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볼게요. 형우야 기억 봐보니까 자 씨가 있는 바나나는 사람들이 먹기 힘들었는데 니은 씨가 없는 돌연변이 바나나 품종은 그로미셀 발견이 되었고 어쩌시고 저쩌시고 나와 있죠. 그리고 자 그러면 기억은 니은보다 변이가 많았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지. 씨가 있는 바나나가 그죠? 씨가 없는 돌연변이 바나나 기억이 니은보다 변이가 많은 거죠. 변이가 있는 거죠. 개체의 어떤 원래는 씨가 있는 바나나였는데 씨가 없는 바나나가 그지? 변이를 가진 채로 태어난 거니까. 네. 맞죠? 그래서 서로 변이를 갖고 있는 형태고 원래 씨가 있는 게 야생형 바나나야. 어? 그렇죠. 그래서 씨가 있는 게 야생 바나나, 씨가 없는 게 야생 바나나가 아닌 거. 그지? 변이가 있어. 기억 맞고요. 니은. 맞아요. 네, 맞아요. 자, 급격한 환경 변화가 일어났을 때 기억이 니은보다 생존할 가능성이 더 높다. 맞죠? 누가 더 생존 가능성이 높을까? 야생형이. 네. 야생 타입이. 그래서 기억이 생존 가능성이 더 높아요. 맞습니다. 자, 지금 디귿은 자, 그래서 이제 그로미셀 바나나만 많이 재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편한밥병이 발생해서 그로미셀 품종이 거의 멸종하게 돼버렸다. 그죠? 그래서 디귿은 그로미셀 품종의 유전적 다양성이 높았기 때문에 나왔다. 만약 높았다면 유전 살아남았겠지. 그지? 낮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디귿 땡 기억님은 맞아. 3번입니다. 맞았어요. 네. 저 네네. 연속 3개. 네, 1등급 만들기 도전 문제인데 맞고 있습니다. 제대로 설명을 들었다니 거겠죠. 자, 그 다음에 갈게요. 4번. 자, 지금 가나다가 있습니다. 분집들이 있죠. 다 각각 품종들이 있는데 셋 중에서 자, 종 다양성 물어보는 거죠. 생태계 다양성이랄지 등등등. 자, 그럼 기억, 종수, 가와나에서 같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세 봤어요? 자, A, B, C, D 네 종이 다 골고루 있죠. 네. 가도 있고 그다음 나도 있고 A, B, C, D 골고루 다 있는데 나가 종 다양성이 높을까? 네? 종 다양성. 가나 둘 중에서. 아니요. 아니죠. 종 다양성이 높으려면 균등도도 고루고루도 이제 고르게 있어야 돼. 근데 너무 한 종이 우세하잖아. 나는 땡. 그쵸? 그래서 종 다양성은 나와 나에서 같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오히려 다가 더 종 다양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나다 두 개를 비교하자면. 가에서가 다에서가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가에서가 다에서 오히려 다가 네. 다가 훨씬 더 균등도가 더 좋으니까 종 다양성이 제일 좋은 거 답니다. 따라서 답은 1번만 맞아요. 네, 저 당황했어요. 1등급 하실 수 있겠네요. 축하드리네요. 컨그레츄레이션. 하나 틀려서 아깝네요. 찍었지. 자, 얘들 26쪽은 답만 빠르게 불러드리고 새로운 단원 들어갈게요. 자, 26쪽은 답만 빠르게 불러볼게요. 26쪽 12번에 자, 형우야 채점 매자. 오빠 감기약 먹었나 보다. 비글비글하네. 정신 챙겨. 자, 다음 26쪽에 12번. 12번에 답은 4번. 맞아요? 26쪽 12번. 아직 숫자 맞는 거 그죠? 12번에 답 4번. 4번. 자, 다음 13번. 제시된 내용 중에 옳지 않은 학생을 고르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쓰세요. 라고 했어요. 누가 옳지 않아? C. 귀여워. 누가? 학생 C 어디가 틀렸어? 그 뭐라 종의 그러지? 수가 많았어도 종수가 많을수록 종 다양성이 높아가 아니라 종 다양성은 종의 수가 많고 그 각 생물종의 분포 비율이 비슷비슷하시고 그죠? 종수뿐만 아니라 분포 비율이 고를수록 높다. 종수뿐만 아니라 각 생물종의 분포 비율이 고를수록 높더라. 그래서 종수가 많을수록 개체수가 많다고 종 다양성이 다 높은 건 아니더라 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생물은 정말 쏘쏘합니다. 2학기 생물 단원은 그죠? 그래서 점수를 막 뿌리는 단원이야. 그 점수 뿌리는 단원에서 점수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지. 자, 그다음 14번. 3번. 에이, 틀렸어요? 1번? 디귿 틀렸어. 왜 틀렸냐? 왜요?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환경이 급격히 변화됐을 때 멸종 가능성이 더 낮죠. 낮지. 한국말 끝까지 안 봤네. 아, 정말. 1번. 디귿 땡이고 1번. 철제잖아, 기억나죠? 예상해. 기억 1번이에요. 1번. 자, 그다음 15번. 몇 번? 2번. 5번. 메아리가 쳤는데? 1번이야, 5번이야? 5번. 5번이죠. 5번입니다. 5번. 디귿 맞죠? 외래 생물은 생태계 먹이 관계를 변화시켜서 생태계 평형을 깨뜨릴 수 있는데 먹이 사슬이 없어요. 없어서 천적이 없어요. 지금 기존 생태계에 천적이 없어서 다 먹어버릴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황소개구리 지금은 많이 잡혔어요. 황소개구리가 지금 되게 많이 잡혀서 없어진 이유가 황소개구리의 천적은 사람이구나 이런 걸 느꼈거든. 왜냐면 이제 퍼뜨렸어. 남자들 정력이 좋다 이런 말을 막 많이 퍼뜨렸더니 황소개구리가 거의 씨를 멸종했어. 시장에서 보면 황소개구리가 막 이렇게 펄쩍펄쩍 막 거의 잡혀가지고 그냥 개구리 뒷다리를 고아서 가거나 공룡집으로 황소개구리 막 그래서 많이 판매가 됐대. 그래서 황소개구리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지금은 이 외래종의 이그젠 VAC로 황소개구리가 많이 나오진 않고 블루길이나 베스처럼 그 우리나라 참붕어가 아니라 그 수입산 붕어들이 좀 그 나와요. 외래 생물종으로. 그래서 아무튼 그러합니다. 황소개구리의 천적은 남자 사람이다. 근데 왜 외래 그거예요? 뭐라고? 왜 외래 생물? 누가 추어가 그런데 원래 외래종이었어. 개구리 우리 그 토종 개구리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두꺼비만한 크기야. 황소개구리가. 그래서 말 그대로 황소개구리거든. 근데 우리 실제 그 참 개구리나 우리의 농가에 존재하는 개구리는 작아. 엄청 작아요.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뭘 잡아먹어? 개구리를. 근데- 황소개구리가 네. 개구리를 그래갖고 외래 그 생물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 그 생태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고유 생물종이 아닌 것들을 우리는 외래 생물종이라고 하는 거지. 토착종이 아닌 거. 그래서 토착종이 아니다 보니까 갑자기가 뚝 들어왔을 때 우리의 그 생태계 안에 있던 먹이 사슬에서 다 먹어 해칠 수 있어. 그래버리기 때문에 아예 생태계가 없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는 외래 생물 도입종이라고 해. 자이언트 달팽이도 그 민달팽이 중에 좀 큰 편이거든. 엄청 큰. 근데 걔도 수입해서 이제 이렇게 기를 수 있다거나 근데 그 수조 우리 뭐 아파트나 어디 안에서 그냥 관상용으로 이렇게 키우는 형태들이 있을 수 있는데 키우다가 이제 조금 더 관심이 없어진다거나 취미생활이 아니게 되면 그냥 함부로 버려버리면 안 돼요. 함부로 버려버리면 걔가 이제 뭐 쥐도 먹고 그럴 수 있는 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외래종은 함부로 이제 수입해온다고 하는데 쉽지 않더라. 쉽지 않게 해야 하더라. 법적으로도. 그 얘기입니다. 자 15번에 그래서 답은 5번. 16번 할지 하죠? 16번의 답 2번, 17번 2번 맞나요? 네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딜 가냐 숙제를 내드릴 건데 해올까요? 아니요. 해오실 거라고 믿고 싶은데 아니오라는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바로 풀이를 하시라고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29쪽에 10번에서부터 체크해봐. 29쪽 10번에서부터 31쪽에 18번까지인데 한다고 말을 네, 하지. 31쪽 21번 또 지금 풀어보세요. 10분 드릴게요. 10분. 21번도 보고 나오네. 네 10분 드릴게요. 10분. 뭐랑 뭐예요? 다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여기까지고 얘도 풀어보시고 10번부터 18번까지 10번부터 18번까지 그리고 21번도 풀어보시면 됩니다. 이게 수능형 문제입니다. 수능형 문제니까 하실 수 있게끔 하십시다. 뭔데요? 질문 있어요? 네. 뭔데요? 이거 지그시. 잠깐만요. 응. 버리고. 자, 볼게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거기 31쪽에 16번 생물자원 써져 있는 거 있죠? 거기 네. 내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조금 더 하고 네. 자, 생물자원. 생물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냈던 여러 가지 자원들 다 생물자원이라고 합니다. 의약품도 그렇고요. 그죠? 목하나, 그죠? 목하나, 의복, 그죠? 솜, 우리 다 생물을 통해서 얻어냈던 자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입는 옷들이랄지 또는 먹는 거랄지 다 얻어내잖아요. 뭐 열매들 다 어떻게 보면 생물로 얻어낸 것들인데 그들 중에서 의약품으로 사용됐던 것들은 간혹 문제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잡아주려고요. 그 예전에 뭐 2차 세계대전이랄지 뭐 전쟁이 났었을 때 그때 이제 17, 18세기 때쯤이니까 어쩌겠어 이제 뭐 총기 뭐 이렇게 있긴 있지만 그죠? 아직 의료가
지금처럼 많이 고도로 발달되긴 전이었겠죠. 그래서 약간 민간요법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주사랑 항생제 두 가지를 병행했었던 건데 이제 막 군인들이 막 이렇게 막 피가 막 지혈 나는 거를 막아주는 방법으로 버드나무의 잎이나 가지들을 딱 따가지고 빠개가지고 발라주는 형태로 효과를 갖기도 있어요. 그래서 버드나무 잎을 껍질이나 잎들로부터 나중에 과학이 발전되면서 뭘 얻어냈냐 이제 추출해낸 게 뭐였을까요? 피니시. 페니실린이면 좋겠죠. 페니실린은 이제 천연 항생제인데요. 이 버드나무 잎으로부터 추출해서 얻어냈던 것들은 주로 해열과 진통 효과를 갖는 아스피린 알아요? 아세트살리실산이라고 하는 성분이 버드나무에 좀 존재했었고요. 이 아세트살리실산이라고 하는 이 성분들을 이제 어느 정도 개발해서 충분히 이제 진통과 해열의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게 아스피린입니다. 우리 뭐 동양에서는 많이 사용하진 않는 편이에요. 우리는 거의 타이레놀이죠. 근데 아스피린을 혈압이 너무 높은 환자에게도 고혈압 환자에게도 혈압이랄지 또는 심장 그 질환에도 영향을 좀 줄 수 있어서 거의 이제 서양 계통의 사람들은 비타민 C 되게 쉽게 먹잖아요, 우리. 그지? 그런 건강 보조제처럼 많이 먹는 게 아스피린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아무튼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걸 버드나무 껍질 잎으로부터 추출해서 얻어낸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또 뭐도 있냐면 푸른곰팡이. 하필이면 세균 배양돼지에 푸른곰팡이가 많이 번성하고 막 끼면서 세균이 배양됐던 배지 주변은 다 이제 곰팡이가 껴버렸어. 그러니까 곰팡이가 껴져 있는 부분 그 주변으로는 세균이 증식하지 못했어. 마치 막 하나의 절개를 이룬 것처럼 야 너네 여기까지 접근하지 마 라고 한 것처럼 여기까지는 다 세균이 잘 자랐는데 검은 곰팡이가 푸른 곰팡이가 자리를 잡은 부분에서는 마치 이제 이 대학원생이 보기에는 푸른 곰팡이가 세균에게 야 너네 꺼져라고 하는 뭔가 물질을 분비해낸 결과 그 전쟁의 경계선만큼은 증식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 푸른 곰팡이가 분비에는 어차피 곰팡이도 세균도 동일한 먹이를 가지고서 먹이 경쟁을 할 거니까 이 곰팡이가 세균을 억제시키는 뭔가의 물질을 만들어서 분비를 해낸 결과 그것이 우리에게도 이제 사람에게도 어느 정도 그 악영향을 미치지만 않으면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해주는 항생제가 개발이 된 거야. 그 푸른 곰팡이로부터. 그래서 그 푸른 곰팡이로부터 얻어낸 게 이제 페니실린이죠. 항생제. 최초 항생제.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가 있냐? 자, 그 주목이라는 나무가 있어요. 고무나무. 이 주목에서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때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염색체가 있어요. 그럼 염색체가 있으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방투사가 나서 이 염색체의 염색 분체를 반반씩 전부를 반으로 끌어가게끔 해주는 방추사라는 물질이 세포 자체에서 만들어집니다. 세포 자체에서 방추가 쫙 거미줄 스파이더맨의 줄처럼 쫙 나와가지고 염색체를 구성하고 있는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염색 분체로 반반씩 이동을 시켜주는 건데요. 이 방추사가 형성되는 걸 억제해주는 물질이 주목이라는 나무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걔를 위약품으로 개발을 해서 만들어진 게 텍솔이에요, 텍솔. 뭔 효과가 있어요? 얘는 이제 세포 분열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겠지. 염색체가 방수사 형성을 억제해주는 형태니까. 그래서 세포 분열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게끔 필요한 경우에만 세포 분열을 일부러 억제시켜주는 거죠. 세포 분열이 자칫 잘못해서 계속 많이 일어나 버리는 세포. 그거 우리는 무슨 세포라고 해요? 암세포. 네, 맞아요. 암세포. 그래서 항암 치료예요. 항암 물질. 항암제로 사용되는 게 텍솔입니다. 세포 분열 억제. 다른 것도 그럼 다른 세포도 그러면 그쵸. 다른 세포들도 세포 분열이 더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이렇게 화학요법으로, 화학물리적인 요법으로 만약 시작하게 되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이유가 정상적인 세포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딱 암세포만 타겟팅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 지금도 여전히 개발하고 있고요. 암세포들 종류들마다 또 특징이 달라요. 위암세포냐, 뭐 간암세포냐, 아니면 뭐 대장암이냐, 유방암이냐에 따라서 걔네들이 분비해내는 걔네들의 화학물질이 또 종류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타겟팅을 하는 것들을 여전히 지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초기 항암제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그 딱 암세포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암세포가 아닌 정상세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쓰긴 써야 되는 거. 초기 항생제. 자, 아무튼 초기 항암제. 이 세 종류는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에 있는 빈 공간에다가 이거 좀 적어주세요. 여러분 교육과정 여기 책에서는 좀 빠져 있다 보니까 선생님이 추가로 이것만 좀 정리해드리고 다음 단어로 넘어가려면 넘어갈 거예요. 자, 비껴드릴게요. 안 나왔어요. 우리의 수업이 3분밖에 안 남았구나. 아쉽네. 아 너무 좋네요. 자, 볼게요. 음, 오늘 음, 정말 해보자. 3분이나 남았어요? 빨리 좀 접어. 항암 아, 치료, 항암제. 그냥 좀만 천천히. 다안 들은 것 같아요. 저 글씨 수정 좀 할게요. 자, 10번. 아니야. 29쪽 10번. 자, 이건 안 그려도 돼. 여기 아니. 파란색만 하면 돼. 네, 10번만 해요. 네, 10번만, 10번 10번만 확인해 봅시다. 10번부터 확인해 봅시다. 10번부터. 핸드폰을 샷다법 집어넣을래요?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여몽이야. 샷다법 집어넣어주세요. 자, 10번. 변이에 대한 설명에서 옳지 않은 거. 몇 번일까? 10번이요? 네, 3번. 10번부터 불러고 있었죠? 아, 10번부터. 2번. 2번? 3번. 주로 개체가 가진 유전 정보의 차이로 나타난다. 이거 본질적으로 맞는 말 아닙니까? 변이 예문이? 여러 종류의 본질적으로 맞는 말이죠. 유전 정보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게 3번. 본질적인 3번. 여러 종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태의 차이. 같은 종들 사이. 같은 종 사이에서 나타나는 형태의 차이가 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거다 11번. 맞죠? 자, 그래서 다 10번에 3번이에요. 다른 거 다 맞죠? 네, 다른 건 다 맞아요. 자, 10번 갑니다. 11번 갑니다. 11번. 3번. 자연 선택에만 진화 과정에 대한 설명에서 옳은 것만을 보기도 골라봅시다. 3번. 3번. 디귿 맞을까? 디귿은 맞아요. 근데 4번. 디귿 말고 맞는 거 있지 않을까? 4번. 기억? 네, 기억 디귿. 디귿은 당연히 틀린 에휴. 거고, 그죠? 어떤 방향과 어떤 속도가 정해지는 게 아니야, 진화에는. 기억 디귿만 맞아. 답 4번. 11번에 답 4번. 자, 12번 갈게요. 12번. 중간원 정복 문제죠. 이 정도는 나온다는 거죠. 이거 설명했었죠, 공업아마. 지유류, 네, 그죠? 2번. 자, 그래서 환경 조건에 따라서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 달라질 거고. 기억 맞고요. 자, 니은 맞죠? 네. 디귿 맞을까? 아니 틀려요. 틀리죠. 자연 선택은 살아남은 개야. 살아남은 개체의 개수. 네. 그래서 4번, 3번, 13번. 5번. 니은 맞을까? B는 자, B가 뭔데? 살충제 저항성이 있는 해충이고요. A가 대부분 많이 죽었지 않아? 네. 저항성이 없었던 세균이 A야. 항생제 저항성이 없던 게 A. 항생제 저항성, 살충제 저항성이 생긴 게 B. 이게 B가 살충제 사용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B는. B는 살충제 사용으로 발생하였다 라고 보긴 어렵지 여기서는. 원래부터 변이가 있었잖아. 원래부터 지금 첫 번째 그림에서부터 저항성이 있는 해충, 저항성이 없는 해충, 원래부터 변이가 있었잖아. 살충제 사용으로 나 기억- 식당 디귿, 네, 3번이에요. 왜? 3번이요, 기억 디귿. 에휴. 원래부터 변이를 갖고 있었던 상황이었었던 거고. 자, 14번. 몇 번일까? 4번. 5번. 4번일까? 4번. 5번. 기억, 니은, 디귿 5번. 우와, 다 알았어, 이때. 5번. 자, 15번. 생물 다양성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자, 첫 번째는 생태계 다양성. 두 번째는 뭐예요? 아. 종다양성. 세 번째가 유전적 다양성. 3번. 그렇다면 디귿은 왜 틀렸을까? 맞아요. 그치, 가능성이 더 낮다라고 말해요. 기억 니은만 맞아요. 다 3번이에요. 16번. 설명했던 것 중에 1번. 몇 번일까? 1번이요? 5번. 울창한 숲도 휴식처로 이용이 됩니다. 필요합니다. 숲을 다 갈아엎어야 돼? 안 돼. 숲도 어느 정도 있어요. 5번. 맞아요. 페니실린이 아니라 아스피린이에요. 아스피린. 여기까지만. 항생제도 아니고요. 그죠? 네, 아스피린입니다. 그래서 16번에 5번이고요. 그다음에 17번, 2번. 4번. 4번. 아, 2번. 니은 봐봐. 도로. 나는 뭐야? 중간에 지금 통로를 하나 만든 거죠.
네. 그죠? 단편화된 게 중간에 아닌 것 통로 만든 거랑 얘는 색대 통로 만든 거예요. 네. 단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죠? 설치를 파편화 시킨 걸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 세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디귿만 맞고요. 니은은 자 나는 도로 건설 등에서 서식지가 단편화되는 과정을 약간은 극복을 시켜준 거예요. 가가 완전 단편화된 거죠. 니은 설명이 맞게 하려면 가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니은은. 근데 기억 틀렸죠? 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 자 18번은 3번 3번. 21번은 종 다양성이 누가 더 높더라? 나. 나가. 왜? 네. 종 다양성은 균등도와 풍부도 둘 다를 고려하기 때문에 균등도가 더 높은 나의 군집이 훨씬 더 종 다양성이 높다. 오케이? 균등도와 가보죠. 풍부도 둘 다를 생각하셔야 돼. 중등도가 숙제 가보다 있어. 높다 이렇게. 아. 중등도가 나 입장에서 써줘야지. 너는 왜 부정적이? 나가 답이라니까 나가. 나와. 나가 균등도와 균등도가 풍부도가 더 높다. 가가 더 낮다 이렇게 하는 거고. 나가 더 나보다 높다. 높다라는 거. 가가 그러니까 나가 주어를 바로 잡으면 틀리자. 중등도가 가보다 높다 했잖아. 가보다 없다 했다. 그건 맞지. 가보다 없다 했다. 자, 아직 안 끝났어. 숙제 있어. 숙제 딱 2개 내줄 거야. 33쪽에 3번하고 4번. 33쪽에 3번하고 4번. 너 닮아가냐? 이렇게. 33쪽 딱 저 주문 기억력이 있어. 진짜 좋아요. 33쪽 3번, 4번. 누구랑 닮아가요? 네, 이거 좋아요? 숙제로 해오세요.